나는 3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고작 구독자 약 2,400여 명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올해 초 1월 다시 유튜브를 새롭게 개설하여 단 6주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돌파해내면서 구글 애드센스 등록 및 수익 실현까지 해내게 된다. 비록 성장의 속도는 더뎠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3년의 시간 동안 내 실력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그렇게 나는 10만 유튜버, 더 나아가 100만 유튜버가 될 여정에 지금의 시간을 다시 몰입하기 시작했다. 돈이 모이는 조직엔 반드시 인간의 이기심이 깃들게 된다. 게다가 더 큰 돈이 모이는 곳일수록 더 많은 인간의 욕망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특히 내가 속했던 분양상담사라는 조직이 그러했다. 시기 질투, 사내 정치 등으로부터 환멸을 느낀 나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또 다른 꿈을 찾게 된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였다. 그 당시 유튜브를 하겠다고 선택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 영상 편집도, 썸네일 제작도, 심지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몰랐던 시기였지만, 그 당시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단순히 작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한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 정말 좋은 명언 같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자 하면 소위 말하는 잔소리,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알리바바의 마윈,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거와 같은 인물이 하면 그것은 꽤나 강력한 동기부여의 조언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여 나는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무작정 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에 도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한때 나는 유튜브에 도전하면 일정 기간만 버텨내게 된다면 10만 유튜버쯤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3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모은 구독자의 수는 약 2,400여 명 정도 된다.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에 날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지금은 메타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반응은 0이었다. 그저 내가 클릭해서 올리는 조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자 내가 느낀 감정은 답답함이었다. 대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왜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내가 내린 간편한 답은 바로 알고리즘이었다. 내 채널이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튜브가 내 영상을 노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여 그때부터 미친 듯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아마 그 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다 찾아봤던 것 같다. 구독자 100, 1000, 1만 등 그 시점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띄워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비즈니스 유튜버 신사임당의 경우 의도적 저평가라는 전략으로 유튜브를 키워냈다라고 했다. 또 한 유튜브 컨설팅 업체에서는 표본 이론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하게 썸네일과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서 또 거기에 알맞는 영상 주제를 생각해내기 시작했고, 결국 연애, 재회, 공신이라는 키워드에 내 유튜브 채널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영상이 그 주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구독자가 모이기 시작을 했고, 구독자 100명의 순간엔 누군가 떡상했다라는 주제를 또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 채널을 폭발적으로 노출시켜주거나 하는 이점을 내게 주지 않았다. 누군가는 가능했다라는 전략으로도 내 채널이 뜨지 않자 나는 또 절망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여 그 당시 모든 영상의 썸네일을 바꿔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크게 또 절망했다.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있던 영상들이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클릭률이 0%. 생전 처음 보는 그래프를 보면서 나는 절망했다. 어제 썸네일을 바꾸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복구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여 썸네일을 또 바꾸고 다시 바꾸고 계속해서 바꿨다. 그리고 또 제목을 바꾸고 하는 등의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좌절한 채 보내게 되었고, 나는 또다시 최악의 선택을 이어가게 된다. 모든 영상을 전부 삭제해버리자. 모든 걸 리셋한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여 나는 그때까지 올린 영상 100%를 영구 삭제해버렸다.
채널에 담긴 영상 모두가 사라지자 참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일주일에 7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키워갔던 채널이 박살났다라고 생각하자 진짜 멘탈이 부서지더라.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생각을 이어갈수록 오히려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카페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작게나마 떡상을 경험했던 콘텐츠가 몇몇 있었다. 나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게다가 유튜브에선 그 영상이 사라졌지만 내 안엔 그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갔었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유튜브에 몰입하면서 나는 분명 유튜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가지고 떡상한 주제를 다시 재창조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끝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유튜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다시 구독자 오르는 폭이 대폭 올라가기도 했고 조금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의 고지가 또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정확히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딱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명확한 기획이 없었기에 콘텐츠의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 특히 재회 쪽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익숙해졌었는데 나는 재회라는 주제를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더 컸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었다. 자, 이러한 2가지의 이유로 내 채널은 떡상하지 못했고 유튜브를 향한 내 도전은 실패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첫 해외여행을 가면서 한 차례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기 시작한다. 해외여행 중에 나는 홀로 카페에 앉아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 하나의 메시지가 내게 꽂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품으로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유튜브로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으면서도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여 나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나의 메시지를 압축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전자책이었던 연애를 그리다였다. 전자책으로 나의 메시지를 한 차례 정리 요약하니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타깃이 또 너무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메타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전자책 재회 레시피가 탄생하게 되었다. 첫 번째 연애를 그리다의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다듬어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다. 이 메시지북을 읽은 분들의 반응은 명확했다. 이 재회 레시피라는 메시지북을 읽은 독자는 내게 1:1 상담까지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실제 나는 대면 상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1:1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이 나는 너무나 신기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엔 아무리 내가 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회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람들이 내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분석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답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3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 이야기를 압축 정리하여 상품으로 내보였다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 내가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두 번째 과정까지 깨닫고 난 이후 나는 새롭게 유튜브 채널 하나를 더 만들게 되었고 그곳엔 내가 전하고 싶었던 이러한 자기개발 및 동기부여를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그렇게 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트렌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외에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그렇게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약 이틀 만에 영상 하나가 떡상하기 시작했다. 하여 일주일 만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고 총 6주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다. 게다가 시청 지속 시간 4000시간도 함께 달성하게 되면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 수익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드리밍 레오니즘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분명 엄청난 성과임이 분명했다. 나는 이것들을 한 차례 정리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혼자 발버둥 치며 그렇게 운영하던 유튜브가 비록 세상이 바라보기엔 아직까진 실패한 도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한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이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내 안에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아마도 이는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루어낸 5차원적 존재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5차원적 존재는 내게 말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 그리고 유튜브를 넘어 너 자신이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하여 나는 이 생각을 끝으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그 실력으로 책 출간이라는 목표를 성공시켜보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21일 만에 기획 출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렇게 2달 하고도 21일 만에 5차원 연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빠르게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루어내기까지 내가 쌓아 올린 실력의 크기는 절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메시지 그대로 나의 5차원적 존재는 내게 말하고 있다. 반드시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되는 그 순간은 내게 올 것이라는 것임을 말이다. 그 여정을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선포해서 나중에 창피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내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도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에 도전하는 내게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앞서 망설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 가지의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괜찮아. 분명 더 잘 될 운명으로 가게 될 거야.